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주입니다. 원주의 한 복지원에서 직원들의 장애인 학대 행위가 빈번하다는 내부의 폭로가 나왔습니다. 주로 CCTV가 없는 방으로 데려가 폭행들의 인권 침해가 벌어졌다는 내용인데요. 관계기관의 조사가 시작된 가운데 복지원은 대부분의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주성 기자입니다. 장애인과 노숙인들의 보금자리 역할을 하는 원주의 한 복지원. 지난 6월 말 시설 내부에서 비명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복지원의 간부급 직원이 지적장애를 가진 생활인과 방 안에 있을 때 다른 직원이 문 밖에서 녹음한 겁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피해 장애인을 직접 만나 물었더니 방문을 잠그는 신용을 하고 목을 조르는 모습을 재현했습니다. 가해자의 이름을 말하며 사무실 자리도 지목했습니다. 이 같은 피해 사실을 세상에 알린 건 내부 직원들이었습니다. 곧바로 가장이 간 다음에 저한테 물어봤대요. 그래서 가장이 어떻게 했냐니까는 팔을 뒤에서 꺾어서 압박을 했다고 이렇게 그분이 좀 어눌하지만은 금방 있었던 일이니까는 기억을 하시고. 이들은 CCTV가 없는 방 안이나 목욕탕, 강당 준비실 등에서 일부 직원들의 폭행과 각종 인권 침해 행위가 이뤄졌다며 목욕탕에서 지적장애인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2달 동안 입원 치료를 받은 일도 있었다고 폭로했습니다. 복지원에서 함께 생활하는 노숙인들도 관련 목격담을 털어놨습니다. 그 옆에 창구식으로 돼 있어요. 이제 의자, 이제 매트리스 이런 거 갖다 놓은 데가 거기 끌고 들어가더니 이렇게 하고 목을 쪼이고 이렇게 해서 아까 소리가 나고 막 난리 나는 거지. 목욕탕 사고와 관련해 해당 직원은 장난으로 장애인의 왼쪽 발목을 잡으면서 사고가 났지만 고의는 없었다는 내용의 경위서를 제출했고 이후 다른 징계는 없었습니다. 또 복지원은 치료비 전부를 피해 장애인 계좌에서 지불했는데 감사에서 지적을 받자 뒤늦게 보험을 적용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복지원 측은 폭행 등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확인된 바가 없다면서도 강원도와 장애인 권익옹호기 간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어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MBC 뉴스 유주성입니다. 원주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민선 8기 원주시정을 규탄하는 거리 집회에 나섰습니다. 아카데미 극장 철거 반대 운동을 하다 원주시로부터 고발당해 재판을 받고 있는 아카데미의 친구들과 시장 측근 이사장의 비리를 규탄하는 원주시설관리공단 직원 등 14개 단체에서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원광수 시장과 그 측근들의 행태를 규탄하고 퇴출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무실동 무삼공원에서 집회를 마치고 퇴근길 원주시청까지 거리 행진을 진행하며 시민들의 관심과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영월군이 국토교통부 첨단산업 핵심 소재단지 투자 선도지구에 선정돼 오는 2029년까지 산솔면에 산업단지를 조성합니다. 이번 선정으로 영월군은 국비 100억 원을 포함한 150억 원을 투입해 산솔면 녹전리 일대에 텅스텐 관련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첨단 소재센터를 건립합니다. 또 같은 부지 25만 제곱미터에 지방비 530억 원 등 모두 1,730억 원을 투입해 산화 텅스텐 생산시설 산업단지도 만들 예정입니다. 해당 산업단지에선 법인세와 소득세 등의 조세를 감면해주고 건폐율과 용적률을 국토계획법상 한도까지 완화해줍니다. 어제 강원 북부 지역엔 많은 비가 내렸는데요. 춘천의 한 산골 마을에선 폭우로 밤새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전기도, 물도, 통신도 끊기면서 오지 마을은 말 그대로 암흑 속에 갇혔습니다. 나금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깊은 산골에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도로 한가운데 멈춰선 한국전력 차량. 전신주 복구 작업이 한창입니다. 폭우가 쏟아진 어제 오후 4시 40분쯤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밤새 전기는 물론 통신까지 끊어져 사실상 마을 전체가 고립됐습니다. 부지러 오신 줄 알고 구하라고 했는데 아니구만. 가보잖아요 지금. 암흑됐잖아요. 지금 촛불 하나 켜놨는데 키나면 나요. 아무것도 못 찾아요.
구비진기를 통해 찾아간 또 다른 집들도 사정은 마찬가지. 정전으로 양수기까지 멈추면서 물도 나오지 않습니다. 정전이 난 산골 마을의 가정집입니다. 양수기가 작동되지 않으면서 이렇게 물도 나오지 않고 더운 여름이지만 이렇게 선풍기도 틀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전기로 모다로 지하수를 쓰고 있으니까 물도 안 나와서 화장실도 못 가고 변기를 내릴 수도 없고 설거지도 못 하고 그냥 이렇게 불편할 줄 몰랐습니다. 인근 군부대나 방송사 중개소는 비상발전기를 가동해 전력을 확보한 반면 마을 주민들은 휴대전화 신호마저 끊기면서 정전 사실을 외부에 제대로 알리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다 전화 안 터져요. 오는 것도 안 되고 내가 걸어도 안 되고 유튜브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고 완전 먹통이에요. 이장님한테 전화 걸어도 안 되고. 피해 규모는 모두 31호. 전기와 수도, 통신까지 끊긴 채 산골 마을 주민들은 한여름 밤낮을 홀로 견뎌야 했습니다. MBC 뉴스 나금동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원해 운영하는 전국 아동 청소년 참여예술 프로그램 꿈의 예술단이 평창에서 합동 캠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500여 명이 참가했는데요. 현장에 이병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500여 명의 청소년들이 저마다 부푼 가슴을 안고 온 자리, 한껏 꾸민 깃발이 펄럭입니다. 하나하나 참여 기관의 이름이 불릴 때마다 각자의 구호로 소개하고 우렁찬 함성으로 화답합니다. 전국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꿈의 예술단 소속 청소년들, 그리고 일본과 태국, 말레이시아의 청소년 합창단이 함께 모인 꿈의 페스티벌입니다. 꿈의 오케스트라 4개 기관, 꿈의 무용단 12개 기관 등 모두 20개 기관에서 참여했습니다. 친구들하고 소통하면서 춤추는 거, 그게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말도 하고 같이 재밌게 노는 거 기대하고 있어요. 태국에서 날아온 합창단원도 새로운 나라, 새로운 친구들 속에서 함께 할 시간을 기다립니다. I'm really grateful for being here, getting invited to participate in this exchange program and getting to see like many people such as like Japanese, Malaysian and of course Korean. And I hope that in the future we get to visit this place again. 지난 2010년 꿈의 오케스트라로 시작된 꿈의 예술단은 2022년 꿈의 무용단, 지난해 꿈의 극단, 올해는 꿈의 스튜디오까지 분야를 넓혀가며 전국 113개 거점 기관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무상음악 교육 프로그램인 엘 시스테마에서 착안된 꿈의 예술단은 빈부와 장애를 넘어 문화예술을 청소년에게 보급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지역의 청소년을 모아 악기를 가르치고 무대에 서게 하는 등 어려서부터 문화적 토양에 익숙해지게 한 겁니다. 꿈의 예술단을 통해 아동 청소년의 문화예술 저변을 넓히겠다는 계획은 오늘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꿈의 예술단 소속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캠프로 만나는 꿈의 페스티벌은 그 연장선상입니다. 지난해 시작된 꿈의 페스티벌을 통해 전국 각지 청소년과 교류할 수 있게 할 뿐 아니라 함께 하나의 공연을 올리면서 협업의 가치를 깨달아갑니다. 자기랑 만나기 힘든 평소에 그런 사람들과 대화하고 소통하는 법을 배우는 것 같고요. 또 예술이 그거를 위해서 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렸을 때 이런 폭넓은 경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풀향 가득한 어린 시절, 온갖 사회적 장벽을 넘어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빛는 시간. 이 작은 경험이 훗날에는 각자 삶에서 든든한 토대가 되기를 바라는 열망 속에 또 한 계절이 여물어 갑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통일부의 평화경제특구로 지정되기 위한 접경지역 지자체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2년 전부터 준비를 해왔던 고성군은 세부안 마련에 돌입했고 속초시는 국제항의 강점을 내세우며 후발주자로 이 경쟁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보도에 이하라 기자입니다. 남북 경제 교류와 경제 공동체 실현을 목적으로 조성되는 평화경제특구. DMZ 남방한계선 또는 NLL과 가까운 전국 17개 지자체가 대상인데 강원도에서는 고성과 양구, 인제, 화천, 철원, 춘천까지 6곳에서 지난 1일 속초가 7번째 대상지로 추가됐습니다.
지난 4월 기본구상을 마련한 통일부는 지난달 현장 실사를 진행하는 등 새 정부 들어 본격적으로 사업을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는 10월 마무리될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에 따라 전국 17개 대상지 중 어느 지역이 평화경제특구로 지정될지 윤곽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평화경제특구법은 2023년 12월 시행됐는데 고성군은 8개월이나 빠른 4월에 발빠르게 기본구상을 마쳤습니다. 특히 남북 분단과 통일의 유산이 많은 것을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지난달 통일부 현장 답사에서도 통일 전망대와 재진역, 남북 출입사무소를 소개한 바 있습니다. 고성군은 분단과 평화, 생태의 상징으로 유럽연합 등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며 빠르면 올해 안에 기본계획 용역을 시작한다는 계획입니다. 강원권 접경 지역에서 유일하게 남북한 철도랑 도로가 연결돼 있고 그래서 육로 그리고 저희 이제 해로 관광했던 경험도 동해에서 갔던 경험도 있고 해서 지난 3월 접경 지역으로 지정된 속초시는 평화경제특구 사업에 뛰어들기 위해 지난 6일 강원연구원에 기본구상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속초항이 물류 여객 최북단 항구인 만큼 블라디보스토크와 원산을 잇는 물류와 해양관광 중심지가 되겠다는 포부를 드러냈습니다. 양대 철도가 이제 개통이 저기 가시화됐고 그리고 크루즈라든가 카페리가 이제 다진 적이 없는 또 하나의 아이템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속초만에 특화된 평화경제특구를 만들 겁니다. 평화경제특구로 지정되면 개발 사업자와 입주기업 인허가 간소화, 지방세 및 부담금 감면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30조에 달하는 남북교류협력기금에서 일부 재정을 지원받게 되고 접경 지역으로 그동안 취약했던 점이 오히려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도내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급률이 지난 5일 기준 94%를 넘어섰습니다. 강원도는 지급률 100% 달성을 목표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강화해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비 쿠폰이 실질적인 지역경제 회복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오는 17일까지 소비 촉진 주간도 운영합니다. 특히 지역 축제와 연계된 행사를 마련하고 공공 배달의 할인 등 다양한 유인책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원주 불온 일반 산업단지 안에 조성되고 있는 미래항공기술센터가 올해 12월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미래항공기술센터는 중대형급 유무인 드론의 시험평가 인증센터로서 비행 조정 안전성 평가 시스템 등의 시험 장비를 갖춰 기술 신뢰성을 검증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사업비 290억 원이 투입됐고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운영을 맡습니다. 원주시는 관련 기업 유치를 통해 미래 항공 산업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문이 잠겨있지 않은 차에서 현금을 훔쳤던 10대 3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22일 원주 지정면의 한 주차장에서 문이 잠겨있지 않은 차를 발견하고 내부에서 30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어젯밤 편의점 앞에 있던 일당 중 1명을 붙잡았고 법원은 오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은 동일한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와 원주지방환경청이 합동으로 도내 물놀이 지역에 대한 수질 검사를 추진합니다. 원주 간현관광지를 비롯해 도내 9개 시군 11곳의 하천과 계곡을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주 1회 총대장균 항목 수질 조사를 실시하고 기존 초과 시에는 물놀이 자제 안내와 원인 분석 등의 조치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바닥 분수와 물놀이장 등 18개 시군 수경시설 104곳에 대해서도 수질과 청소, 소독, 용수 교체 등 관리 기준 이행 여부를 점검합니다. 강릉의 한 의료기관에서 허리 통증 완화 시술을 받은 환자에게 발생한 의료 감염 이상 증상자가 18명까지 늘었습니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처음 8명이었던 감염 추정 환자는 어제 4명이 추가된 데 이어 오늘 8시 기준 6명이 늘어나 모두 1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황색 포도알균에 감염돼 이상 증세가 나타난 환자 18명 가운데 60대 남성은 지난달 27일에 사망했고 4명은 현재 중태입니다. 보건당국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동일한 시술을 받은 조사 대상자의 범위를 지난 7월에서 6월 이후로 확대해 현재 540명까지 늘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데스크 원주였습니다.